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했었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두 가지를 더 한번 좀 접근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통찰명상이고요. 다음 하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남을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자, 그럼 통찰명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통찰명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명상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메타 명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게 돼요. 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통찰 명상, 그리고 다음에 또 알려드릴 반현 명상, 그다음 이완 명상, 그리고 밝은 명상, 이런 게 있고요. 정말 핵심이 되는 명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 명상입니다. 이것은 가장 핵심이 되는 명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정 과정, 앞에 처음 시작부터 쭉 보고 접하고 그래서 해보고 마음 경영에 대한 기초를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저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근원 명상입니다. 이 근원 명상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기존의 명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아주 혁신적인 명상이죠. 이 본성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본성이 움터나오며 나 자신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명상입니다. 저는 이 명상을 통해서 한계를 넘었고 많은 걸 찾아내고 그리할 수가 있었죠. 근데 요거는 마음 경영 기초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저와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외에 통찰 명상이나 발현 명상, 이완 명상은 그냥 지금 이 마음 경영 과정 속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통찰 명상은 말 그대로 통찰을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또 한편으로 마음을 빠르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분해지고 평정심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발현 명상은 내 정신적인 역량을 한껏 쭉 발현시키고 구현해 갈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이완 명상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마음이 굉장히 지치죠. 사실은 항상 긴장이 되어 있어. 이 긴장되어 있다 보면 마음도 긴장되고 몸도 긴장되어 있다 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긴장과 이완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조율을 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생활은 스트레스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로 많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긴장을 풀어주고 몸과 마음을 이렇게 이완시켜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명상입니다.
밝은 명상은 마음 깊은 곳에부터 밝음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또 요거 외에도 더 큰 게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는 여러 가지 명상이 있는데 명상마다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독특하게 도와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명상이죠. 그 중에 오늘 시간에는 통찰 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찰 명상은 그랬죠. 내가 나 자신과 사물을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상이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초월적 이성, 메타 이성을 딱 내 마음속에 세워주는 것을 또한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들떠있는 내 마음을, 날카로워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분해지며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명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주 쉽습니다. 그냥 제가 하려는 대로 따라하고 그거를 익히면은 아주 쉽게 일상에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부작용도 없는 것이 통찰 명상입니다. 실제 이 통찰 명상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은 좀 유래가 좀 있어요. 그걸 말씀을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죠. 지금은 일단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 이 명상을 배우면서 어느 날 어떤 이제 변화를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갑자기 세상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마치 죽어있던 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먼저 보던 풀과 나무나 사물들이 죽어있다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더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갖고 이게 보여지고 다가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도 그렇게 차분하고 고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이러한 느낌이 며칠이고 지속이 됐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느낌이 있지 하는데 다른 분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달라졌네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해요. 그런데 마음도 너무 괜찮고 보이는 모든 사물이 다르게 느껴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뭔가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도 무척 여유롭고 아주 평안하면서도 고요하고 풀도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정말 살아있게 다가오는 거죠. 아주 묘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경험을 3, 4일 정도가 쭉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리고 지나고 며칠이 되니까 일주일 되고 하니까 마음은 그걸 유지하지만 보이는 거는 좀 그게 사라진 거예요. 다시 그냥 일상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간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그 느낌이 참 좋았는데, 그 느낌 덕분에 나는 또 많은 것들을 또 좀 공부해 볼 수가 있게 됐거든요. 자연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나 모든 걸 바라봐도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나를 발견했는데, 어쨌든 그 느낌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 느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마음의 시선을 천추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관조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에 과거에 느꼈던 그 묘한 질감의 그 어떤 느낌들이 다가오고, 또 풀과 나무와 사물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해서 그것을 일상 속에서 내가 되풀이 해봤습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의 신을 천추적으로 지그시 한번 응시만 해도 느낌이 달라지고 마음은 더욱더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겁니다. 해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일상 속에서 훈련을 해오면서 익혔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권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권하니까 제가 하려는 대로 해보니까 역시들 변화들을 느껴요. 그런데 그래서 일상에서 그 일상화 시켜봐라 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해보라고 할 때 이게 한 번 해보고 두 번 정도 해보고 일상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때 저와 같이 배우고 있던 사람들은 다들 근원명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근원명상은 정식으로 방석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과부자수를 든 책상다리라도 앉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이렇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상에서 지속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통찰 명상은 일상에서 쭉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가르쳐줘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도와가는 데 있어서는 이 통찰 명상을 먼저 권하게 됩니다. 해서 통찰 명상이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또한 굉장히 삶에 유익한 많은 것들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거를 익히고 나면은 사실 굉장히 뛰어난 효능을 갖습니다. 어떠한 명상보다 하기 쉬운 게 이 통찰 명상이고, 그러면서도 효과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잘 이렇게 들어보시고 그것들을 따로 하시고 일상에서 좀 이렇게 훈련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크게 그 변화를 느꼈을 때에 그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각자마다 조건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도움은 많이 될 겁니다. 자, 통찰명상이란 어떤 것이냐? 통찰명상.
나는 통찰 명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잠깐 인간의 모습을 하나 그려볼게요. 목뼈입니다. 그 경추라고 해요. 허리뼈가 있죠? 여기를 요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제 척추뼈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내려와서 뒤에 밑에 있는 게 뭐죠? 미추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골반이죠? 골반뼈죠? 요 안에 여기에 또 이렇게 구멍이 양쪽으로 뿜뿜 4개씩 뚫려서 있는 이 뼈가 하나 있어요. 이 미추, 꼬리뼈 바로 위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천추라고도 합니다. 이걸 그린 이유는 이 천추뼈를 보라고 하는 건데 뼈를 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골반 뒷부분이 있죠. 골반의 이 뒷부분 쪽, 천추뼈가 있는 쪽, 그 뒷부분 쪽을 지그시 넉넉하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뼈를 보고 해부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그 꼬리뼈 바로 위 천추뼈 골반 뒷부분 쪽을 눈을 감고 넉넉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관조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칠판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뚫어지나 집중을 해보세요. 이런 거는 기존의 명상에서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하고 또는 어떤 의미에 집중을 하고 또는 염불에 집중을 하고 진원에 집중을 하고 이 집중은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앉아서 벽에 한 군데에 점을 찍고 그 점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집중을 하는 게 있고 한편으로는 관조를 하는 게 있어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앞에 정면 전체를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전체를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넉넉하게 봐주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을 지그시 응시하지만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통찰 명상을 하기 전에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집중과 관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그시 넉넉하게 관조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앉아 계신다면 방 안에서도 어느 한 점을 뚫어져라 집중을 하고 쳐다봐 보세요. 벽의 한 부분을 정해놓고 그 부분을 뚫어져라 집중하고 쳐다봐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앞을 그대로 응시를 하는데 그냥 전체를 벽면을 넘어 눈에 보이는 전체를 넉넉하게 그냥 관조해 보세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벽에 한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을 집중해서 바라봐 보세요. 이번에는 다시 내 눈에 보이는 전체를 그냥 한눈에 넉넉하게 관조해 보세요. 자, 어떤가요? 차이가 있나요? 이것을 바깥에 나가서 넓은 자연 속에서 이걸 해보면 더욱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집중했을 때는 어떤가요?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이게 됩니다. 안 보인다는 게 이 깜깜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주변은 크게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조하고 되면 마음이 눈이 우선 편안해집니다. 눈이 피곤하지를 않아요. 눈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거를 바깥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좀 멀리까지 바라다 보이는 속에서 하면은 더 확연하게 다른 걸 느낄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중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집중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라면을 하나 끓여도 집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청소를 해도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일상의 생활은 집중의 연속이 됩니다. 이것에 집중했다가, 그 다음 거 이것에 집중했다가, 저것에 집중했다가, 항상 집중하고 있거든요. 무시고. 그런데 명상할 때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아닌 거거든요. 이제는 그 집중을 놓고 관조와 통찰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아 있어도 좋고 방석에 앉아도 좋고 그냥 서 있어도 좋지만 서고 잠깐 눈을 감으면 좀 그러니까 편안히 의자나 아무 데나 앉으세요.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이 골반 뒷부분, 천추 부분, 골반 뒷부분 쪽을 지그시 넉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골반 뒷부분이 그냥 하나의 텅 빈 우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쪽을 그냥 넉넉히 바라본다. 관조한다. 지그시 여유롭게 넉넉히 관조한다. 요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호흡을 어떻게 해라? 어떠한 자세를 갖춰라? 이거 다 없습니다. 호흡은 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호흡에다가 간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고 호흡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다수의 명상이 호흡을 바라보라 하거든요. 명상의 시작은 들어가는 내쉬는 호흡을 지그시 보고
들어 마시는 호흡을 지그시 보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호흡이 긴 게 좋다고 이쪽으로 호흡을 길게 내쉬고 길게 가늘고 길게 들어 마시고 또 내쉬고 들어 마시고 들숨 날숨 사이에 또 이렇게 멈추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는 명상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셔라. 저는 호흡은 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라. 호흡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호흡을 인위적으로 주시하고 살펴보고 하다 보면 호흡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기증이다 뭐다 이런 걸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자, 호흡은 내가 인위적으로 간섭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내 호흡이 긴 게 좋다, 뭐 한 게 좋다, 그게 필요로 하면은, 그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를 하고, 빨리 걷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둔다. 몸의 자세도 그냥 자연스러운 자세로 하세요. 그런데 단, 이 천추 쪽을 바라본다고 고개를 숙이지는 마세요. 우리가 어디 가도 그렇죠. 내 얼굴은 정면을 당당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돼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면 뭡니까? 뭐 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자신 없는 사람이에요? 움츠린 사람입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고개는, 얼굴은 항상 정면을 여유있게 주시하는 게 좋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거북목이다 하는 경추의 이상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를 참고 하시고,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이 통찰 명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눈을 감고, 지금은 이제 듣기만 하면 돼요.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시선을 천추 쪽을 지그시 넉넉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지그시 넉넉하게. 집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천추 쪽을 뚫어져라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쪽을 넉넉하게 바라본다고 여기면 됩니다. 눈을 감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할 텐데, 그냥 눈을 감고도 그냥 눈에 마음의 눈도 있다고 여기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쪽을 바라본다고 여기고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통찰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눈을 감으시고요. 저와도 마음을 함께 한다 여기시고, 그래야 마음의 공명이 되며 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그시 천추 쪽을 관조합니다. 골반 뒷부분 쪽을 넉넉하게 주시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집중이 아니라 관조입니다. 넉넉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는 것은 마음의 고향에서 휴식과 충전을 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통찰명상을 할 때는 생각을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안 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니? 많이. 옳으니 그르니 이 생각이 있으면 좋겠니? 없으면 좋겠니? 잘했니? 못했니?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고 따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둡니다. 일어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시선을 지그시 천추해 둘 뿐입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멀리서 넉넉히 바라보듯이 그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생각은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며 알아서 서서히 정화되어 가듯 생각도 흘러가며 정화되어 갑니다. 외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저 소리가 내 명상을 방해하니마니 따지고 분별하지 마시고 그냥 시끄러운 음악이라니 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도 흘러가며 나의 명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찰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의 시선을 천추해 둔 것도 까먹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뜨것이 마음의 시선을 천추해 두면 됩니다. 어떠한 생각이 일든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마무리가 되면서 눈이 떠질 것입니다. 자, 어떤가요? 마음이 좀 차분해지던가요? 이렇게 통찰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힘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냥 다시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요 차분해지는 현상이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바다에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는 항상 파도가 출렁이죠. 크고 작은 파도가 출렁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파도에 출렁이면서도 전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이 배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 조그만 파도에도 돌아갔다가 그냥 전복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게 옆으로 기울었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복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오뚜기를 바라보세요. 오뚜기를 보면은 아무리 뉘어놔도 도로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뚜기 밑에 보면은 묵직한 쇠가 있게 됩니다. 밑에 묵직한 쇠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뉘어놔도 도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일상의 마음의 중심이 대개 이 머리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생각에 골몰하게 되죠. 그리고 온갖 감정에 끌려다니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자국에도 내가 휙휙 휘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국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찰 명상을 한다고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이. 그리고 머리가 좀 맑아집니다.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솟구쳐 있었는데 마음의 무게중심이 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는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인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면서 활동이 이루어지죠. 일상에 내가 긴장된 상태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예요. 그런데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두뇌에서 나와서 경추를 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교감신경이 신경계가 존재하지만 부교감신경은 경추에서 뻗어나오는 것과 함께 천추, 총골에서 뻗어나오는 교감신경 가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교감신경을 살짝 자극을 시키면서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중요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아니라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근원명상을 배운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기에 마음의 시선을 지그시 천추 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눈을 감고 앉아서 마음에서 천추에 두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두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내가 똑같이 일어나는 생각을 흘려버리는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붙잡혀 가거든요.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게 하는데 이 통찰명상이 큰 도움을 주고 또 그것을 훈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것도 없길 바라지도 마시고 또 생각이 있다고 명상이 안 된다고도 하지 마세요.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끄잡혀 들어가는데 그래서 명상이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통찰 명상을 하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다가 내가 인식만 했지 이제 관심을 두지 않고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껏 할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마음에서 천추에 그냥 지그시 응시할 뿐이에요. 근데 묘하게 이게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이 훈련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바로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의자에 앉는 순간에 그때 짧게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고세요.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눈을 뜨고 해도 됩니다. 기본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는 순간에 눈을 뜨고도 마음이 빠르게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들뜬 마음에 움직이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행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설거지를 할 때도, 라면을 끓일 때도,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만 둡니다. 잠깐.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가라앉고 가라앉은 마음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뭐하고 다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천추에 두고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하다가 천추에 두고 까먹으면은 다시 한번 마음에서는 지그시 천추에만 두면 됩니다. 단 1초, 2초 이것만 해도 돼요. 그렇게 일상에서 이 통찰 명상을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제가 가르쳐주는 의식의 구조, 이성, 그 외에 앞으로 가르쳐줄 수많은 것들을 익혀가면서 마음의 시선을 천추에 두는 걸 생활화하는 겁니다. 불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행주자와 어느 정도간의 선언이 있다. 저 뭐야? 행위하는 속에, 주, 머무는 속에, 자, 앉아있는 속에, 와, 누워있는 속에, 말하는 속에, 무, 고요한 침묵 속에, 동, 왕성이 활동하는 속에, 정, 다시 이렇게 고요해지는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선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선의 마음을 일상을 지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장 쉽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통찰명상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의 시선을 잠시 천추에 두면 됩니다. 조금만 훈련이 되면 금방 차분해지면서 여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면은
그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묻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유, 통참명상을 따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졸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여기지 마시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통찰명상을 수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을 생활 속에 익혀가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통찰명상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